PRAS 성격 특성 및 생활 만족도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특성 및 생활 만족도 검사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개인을 지지해주는 주변 자원과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적응 요인에 대한 수준을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신뢰도, 심리적 자원, 심리적 지지 및 학교 생활 적응력, 임상적 부적응, 행동정서 부적응입니다. 본 영상은 점수 체계와 신뢰도를 알아본 다음 결과지 구성 순서에 따라 요인 정의와 수준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검사는 T점수를 사용하여 수준 정보를 알려줍니다. 심리적 자원과 심리적 지지, 학교 생활 적응력 부분에서 제공되는 세로 막대형 그래프에는 여러분의 T점수와 함께 여러분의 반평균, 학교 평균이 제공됩니다. 점수를 통해 전국 분포에서 추정한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의 평균을 통해 집단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T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특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높은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평균 50점을 중심으로 50보다 높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강하며 50점보다 낮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 첫 번째 부분은 응답 신뢰도입니다. 응답 신뢰도에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일관성, 왜곡 응답을 확인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OMR 용지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는 실수로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나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매우 고의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며 결과지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미만의 무응답 반응로 요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하나의 응답을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구성에 따라 일부 연속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판단하며 이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무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관성이란 같은 의미를 가진 질문에 다르게 응답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5점에 응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1점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반응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는 반응에서는
사과를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둘 다 반대의 의미인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할 것입니다. 왜곡 응답이란 자신을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을 왜곡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빈도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좋은 의도를 보이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수문항의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여 왜곡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리적 자원인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학적 특징입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유전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향성 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어울림보다는 혼자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이 많은 학습 공간에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편하게 학습 내용을 주제로 대화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부가 아닌 다른 주제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과 거리를 두고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려 할 것이며 대화보다는 혼자 책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환경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검사에서 사용되는 성격 이론은 형용사를 사용하는 어휘적 접근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성격 연구자들이 형용사에 대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게 5묶음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빅5 성격 이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최근 성격 연구자들은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의 5요인의 정직, 겸손성이 추가된 헥사코 요인을 제안하였습니다. 헥사코 요인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심리적 자원 파트에서 왼쪽부터 요인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의 첫 번째 요인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호기심이 많은, 상상력이 풍부한, 수용적인, 깊이 있는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간 연결이 많고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량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정보 처리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다루는 것도 연습하세요.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과거의 경험,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잘 활용합니다. 기존의 경험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관점을 잘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개방성이 낮은 사람보다 빠르고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성격의 두 번째 요인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규칙적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질서정연한, 신중한, 정확한, 강박적인, 자유분방한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성실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는 신중한입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위험성이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공부 시간에 놀지 않고 행동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세심하며 한번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는 동기가 강한 편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강박적인 성향으로 높은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유연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양이나 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은 성격 요인 중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빌의 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성실성은 강박증과 더불어 결과물을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것도 좋지만 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격의 세 번째 요인은 정서 안정성입니다. 정서 안정성은 심리적 변화의 기복 정도가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강인한, 차분한, 예민한, 걱정이 많은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정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자극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감정적 변화가 없어 주변에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큰 실수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한 민감도를 유지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감수성이 높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변화를 잘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비일관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심리적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의 네 번째 요인은 원만성입니다. 원만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 중심인지 자신의 중심인지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협조적인, 친절한, 용서하는, 실리적인, 경쟁적인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원만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 감정에 잘 공감하며 잘 도와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요청이나 제안을 무조건 수락하는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조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만성이 낮은 사람은 실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 편리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성격의 다섯 번째 요인은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말이 많은, 사교적인, 주장하는, 활동적인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를 빠르게 사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산만하다, 소란스럽다 등의 잔소리를 많이 들으며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쏟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제때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사람이 많은 공간보다 사람이 적은 공간을 선호하며 한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려는 회피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탐구 또는 신체적 안락함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향성의 수준이 높든 낮든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의 여섯 번째 요인은 정직성입니다. 정직성은 법과 규칙, 규범을 잘 지키고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정직한, 솔직한, 가식적인, 자랑하는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정직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가 높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항상 솔직하게 말하며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밉보일 수 있으며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위반하며 권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누군가를 속여 자신은 이득을 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직성은 가치관과 가까운 성격 변수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이 높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지 요인은 자신에 대한 판단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영향력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심리적 지지는 크게 자기 지지와 타인 지지로 구분되는데 본 검사에서는 타인 지지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부모 지지와 친구, 교사들의 주변 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 지지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자신을 설명할 때 긍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요인이 낮은 경우 자신이 쓸모없으며 무능하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을 할 때 소극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완벽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세요. 심리적 지지 요인의 두 번째 요인은 부모 지지입니다. 부모 지지 요인은 주 양육자가 보이는 정서적인 지지에 대한 평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모 지지가 높으면 양육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지지가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지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이 요인이 낮은 경우 양육 태도가 강압적이며 지시적인 행동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거부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인관계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양육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서로가 행동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지 요인의 세 번째 요인은 주변 지지 요인입니다. 주변 지지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변 지지가 높으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능이 높고 소속감도 높아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합니다. 이 요인이 낮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다가와야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 좁으며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학교 생활 적응력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인 친구와 교사, 학교에서 행하는 수업과 교칙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학교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힘들 때 위로와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자신이 쓸모없으며 대인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 요인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며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으면 교사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의 도움을 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요인은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종합한 점수로서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수업 내용이 유익하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점수가 낮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칙은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 수준을 의미하며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점수가 낮으면 학교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점수와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삶의 질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며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으며 일상에서 즐거움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요인의 점수가 낮으면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며 일상에서 사소한 즐거움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비관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상황,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천천히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적 부적응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하며 본 검사에서는 스트레스, 건강 염려, 반사회성, 불안감, 우울감을 측정합니다. 임상적 부적응과 뒤에 제시되는 행동정서 부적응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자원의 정서 안정성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 부적응의 첫 번째 요인인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며 같은 원인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식이나 욕설, 폭력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우에는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행에 좋은 영향을 가집니다. 계획을 세워서 스트레스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 등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부적응의 두 번째 요인인 건강 염려는 복통,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에 민감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지만 작은 생리적, 신체적 증상에 집착하며 힘들어하며 신경을 쓰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지만 작은 생리적, 신체적 증상에 집착하여 힘들어하며 신경을 쓰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건강염려 요인의 점수가 70점보다 높으면 진찰이나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염려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된다면 신체적 증상이 우울과 불안으로 확대되며 예민한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인지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적 부적응의 세 번째 요인인 반사회성은 도덕, 양심적 판단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사회적 규칙과 질서에 반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잘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쉽게 정당화하며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사회성은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과 규칙의 필요성,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상적 부적응의 네 번째 요인인 불안감은 명확한 대상이 없는데 걱정이나 불안이 지속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사소한 것을 자주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회상하며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불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이완 기법을 찾고 사용해야 합니다. 임상적 부적응의 다섯 번째 요인인 우울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높으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난이나 꾸지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 인지기능, 신체 활동이 떨어지며 자조적인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종종 화가 폭발하거나 초조해지는 등의 과민성 반응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다양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해결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행동 및 정서 부적응은 학교 또는 집단에서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요인이며 본 검사에서는 공격성, 자기애, 부정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공격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공격성이 높으면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불만 표출과 공격적인 행동의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공격성이 70점보다 높은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의 빈도를 낮춰야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황을 조율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공격성을 다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애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는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애의 수준이 70점보다 높으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우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준의 자기애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도와주며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 평가가 안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를 수용하고 조언으로 참고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보세요. 부정적 자아는 일반적으로 자기애와 반빌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 자신감이 없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어 억지로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 자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회피 행동보다는 적극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천천히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중앙의 줄기 그림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삶의 만족도는 정서 안정성, 심리적 지지, 학교 생활 적응력,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부정적 자아를 종합한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또래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단계적으로 고쳐가며 삶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